안녕하세요. 닥터 굿라이프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일상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박사님은 코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입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미세먼지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졌죠. 그래서 코호흡을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시고, 이 코호흡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수면 모호증이나 코골이 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하면 좋지만, 코로 내쉬는 게 힘들다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좀 더 증가시키고 우리 몸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막아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호흡을 잘해야 오래 삽니다. 건강의 기본인 호흡량을 늘려주는 초간단 마사지, 바른 자세 송영민 선생님께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호흡을 한다 그러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여 마시는 게 좋을까요? 코입니다. 명확하게 코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호흡을 했을 때 장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 공기가 들어갈 때 코털과 코 점액을 통해서 이물질이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나쁜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 공기를 들여 마시면 이 코 속 공간에서 소용돌이를 치게 되는데, 공기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피기도 하고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코 속 공간과 입 속 공간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뇌를 자극합니다. 코 속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뇌를 자극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나 혈압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내쉬는 호흡은 어느 쪽으로 하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갈비뼈가 잘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양손을 갈비뼈에 이렇게 올려놓아 보세요. 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시면서 갈비뼈가 얼마나 잘 벌어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쉬어보고요. 내쉴 때는 모으는 느낌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갈비뼈가 잘 벌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훈련하기 전의 모습처럼 숨을 들여 마실 때 갈비뼈가 잘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뻣뻣한 느낌이 날 거예요. 내쉴 때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뻣뻣하게 걸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갈비뼈의 움직임이 뻣뻣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근육을 꼭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사각근입니다. 사각근? 사각근이 어디 있을까요? 목에 있어요. 목을 만져보시는데 목젖 옆에 목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이 부위가 사각근이 있는 부위인데요. 고개를 쭉 돌렸을 때 흉쇄유돌근이라 그래서 가슴뼈 가운데에서부터 귓볼 뒤까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 있죠? 이 근육 뒤쪽에 있어요. 이 흉쇄유돌근 아래쪽에 뒤쪽, 이 부위에 여러 개의 근육들이 지나다니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목덜미를 살짝 감싸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양쪽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흉쇄 유돌근 그 뒤쪽, 아래쪽을 근육을 만져보시면 여러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숨을 들여 마실 때 갈비뼈 1번, 2번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주니까 이 사각근을 먼저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은 항상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세게 눌러갖고 막 이러면서 기침하시거나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 어루만지듯이 이런 식으로 30초 정도 사각근을 마사지를 해주세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그 다음 두 번째 근육은 늑골 사이근입니다. 늑골 사이근, 이름만 들어도 갈비뼈 사이에 붙어있는 근육이라는 느낌이 나죠. 립,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립입니다. 립에 해당되는 부위예요. 갈비뼈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빗살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사이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바로 늑골사이근이에요. 이 근육들은 수축하면서 갈비뼈를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늑골사이근을 마사지를 하려면 이 근육들이 뼈랑 뼈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갈비뼈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다 집어넣으시고 그 결을 따라서, 뼈 결을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침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간질간질 막 이래요. 그게 호흡신경입니다. 호흡신경을 자극해서 그래요. 아래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좀 위쪽에도 있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는 이제 옆구리 쪽을 해주시면 되는데 옆구리 사이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브래지어 라인이나 아니면 우리 남성분들은 뭐 유두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옆쪽을 만져보면 여기도 좀 근육이 좀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앞전거근이라고 해서 이 근육들도 호흡 보조근입니다. 자,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또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갈비뼈 사이사이가 잘 벌어지도록 이렇게 30초 정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흡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는 근육. 횡격막입니다. 이 횡격막은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가로로 된 막이거든요. 이 횡격막을 어떻게 만져요? 이 안에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뒤로 기대세요. 이것도 마사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배에 힘을 빼세요. 배를 복부 근육에 힘을 주면 손가락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 모양을 먼저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먼저 살을 삐집고 누른 다음에 갈고리처럼 위쪽으로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만져야 돼요. 이렇게 만져야 돼요. 그래서 배에 힘을 빼시고 우선 갈비뼈 가장자리 부분을 가운데에서부터 1, 2, 3으로 나눠서 먼저 1번부터 안으로 살짝 찔러 넣은 다음에 위로 걸고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마사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일 거예요. 아니, 살면서 횡격막을 만져본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직접 만져본 적이. 이렇게 해서 10초 정도. 10초 정도. 자, 그 다음에는 2번 옆으로 좀 옮겨간 다음에 다시 안쪽 위쪽으로 걸어서 10초 정도. 자, 그 다음에 3번은 바깥쪽, 약간 바깥쪽. 안쪽 위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하시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키를 크게 하시고 어깨 힘을 빼시고 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갈비뼈에 손을 올리고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네, 갈비뼈가 훨씬 잘 벌어져요. 다시 내쉬고 모아 보세요. 갈비뼈가 부드럽게 벌어지고요. 다시 내쉴 때는 잘 들어가요. 안으로 잘 모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흡 운동을, 심호흡을 좀 더 해주시면 호흡 기능이 살아나면서 호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이점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호흡만 잘해도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코어가 튼튼해지는 호흡 운동법, 송영민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운동에 앞서서 호흡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나 소파에서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만약에 어지러움증이 느껴지신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운동을 하시고, 그래도 좀 많이 어지러워 그러면 호흡을 너무 깊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움직임 그 자체만 따라하면서 얕은 호흡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갈비뼈 움직이기예요. 갈비뼈가 움직이는 방향은 크게 흉골의 움직임과 갈비뼈의 움직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흉골은 가슴 앞쪽에 있는 뼈를 말하는데요. 이 흉골이 움직이는 방향은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이 흉골이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 우물에서 펌프질 할 때 그 손잡이 있죠?
그것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펌프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공기를 들여 마시면 이 흉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듯이, 펌프 손잡이가 올라가듯이 다시 내쉬면서 이런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코로 들여 마시고 흉골이 위로 들려요. 이때 허리를 젖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흉곽이 확장을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비뼈예요. 갈비뼈는 이 갈비뼈 가장자리 아래쪽을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 갈비뼈가 이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라운드된, 그러니까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죠? 마치 양동이의 손잡이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바스켓 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양쪽 끝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둥근 면 있죠? 이 둥근 면이 내쉬는 호흡에 안쪽으로 살짝 모아지고요. 들여 마시는 호흡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동이 손잡이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숨 들여 마시면서 갈비뼈 벌어졌다가 내쉬면서 후 모아주고요. 많이 모아주세요. 이 움직임이 허리를 젖히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쪽 갈비뼈도 그와 비슷하게 같이 확장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젖히면서 이게 아니라 앞뒤로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등 쪽에 집중하면서 공기를 더 들여 마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등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로 감싸주면 더 쉽겠죠? 그래서 밴드 또는 수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밴드로 한번 해볼까요? 밴드를 갈비뼈 뒤쪽으로 넓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양쪽으로 교차해서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살짝 조여주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실 때 갈비뼈를 움직여서 밴드를 늘린다고 생각하고 숨을 들여 마셔 보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숨을 들여 마실 때 밴드를 확장시키겠습니다. 갈비뼈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이런 식으로 밴드를 걸고 하면 등 쪽의 느낌을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복부 쪽으로 내려와야겠죠. 코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몸 안속 깊숙이 자리 잡은 허리를 가운데로 복대처럼 감싸주는 복횡근이에요. 이 복횡근이 여러 세로로 되어 있는 근육들을 다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복대죠. 이 근육을 수축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허리에 수건이나 밴드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러면 아까는 갈비뼈 쪽은 밴드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허리 쪽은 수건으로 한번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을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갈비뼈까지 감싸주면 안 되겠죠? 갈비뼈 아랫부분을 이렇게 수건을 잡고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 방향이 복행근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키를 크게 하세요. 내쉬는 호흡에 복행근 수축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배가죽이랑 허리가죽이랑 가깝게 붙인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잘록하게. 내쉬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어떻게? 수건을 이렇게 잘록하게 모아주세요. 그러면서 배에 힘 주는 거예요. 다시 들여 마시면서 살짝 느슨하게 놓아줬다가 다시 내쉬면서 모아주면서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가 잘록해지는 느낌.
배 가죽이 허리 가죽에 내쉬는 호흡에 달라붙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보호하고 코어를 단련하는 복행근을 사용하는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갈비뼈, 흉골, 복행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했잖아요.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죠. 하나의 호흡 패턴으로 한꺼번에 통합시키겠습니다. 수건을 이번에는 위쪽 갈비뼈에서부터 이렇게 복부까지 같이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내가 코르셋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코르셋, 그러니까 허리 잘록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옷 있잖아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안으로 잘록하게 모아주셨다가 다시 들여 마시면서 크게 벌려주시고 아코디언 벌려졌다 생각하시고 다시 내쉬면서 모아졌다가 다시 들여 마시면서 벌려주시고요. 다시 입으로 내쉬면서 허리 잘록하게 모아졌다가 이걸 손으로 느낌을 느껴보면서 다시 한번 손을 갈비뼈랑 복부까지 이렇게 넓게 펼친 다음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잘록하게 코르셋 속옷 입은 것처럼 모아줬다가 다시 들여 마시면서 등이랑 갈비뼈랑 같이 벌려주시고요. 복부도 팽창을 하죠. 그러니까 손을 올리는 이유는 피부를 같이 살짝 모아주면서 그 피부 자극을 통해서 근육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고요.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통합하는 움직임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30회 정도를 이 양을 채워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30회는 최소 단위니까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어지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호흡 양을 이렇게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운동인데 일상생활에서 연결을 해야죠. 그냥 운동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 원칙은 어떤 물건을 짚거나 움직임을 할 때 먼저 내쉬는 호흡이 일어나고요. 그 상태에서 코어가 수축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동작이 행해지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헬멧을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항상 코어는 먼저 수축을 한다 그랬죠.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헬멧을 들기 전에 갈비뼈 모아주고 복행근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힘이 들어갔죠? 그럼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헬멧을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놓을 때도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모아주고 복행근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들 때도 똑같아요. 물건을 들 때도 바닥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연습하기 위해서 조금 느리지만 처음에는 배에 힘을 줬죠? 힘을 준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고요. 다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행근 힘 주시고 그 상태에서 코어가 안정이 되면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빨래를 들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모든 동작을 할 때 먼저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그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코어 컨트롤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드시면 이 패턴이 점진적으로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이 꼭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물건을 들거나 움직일 때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평생 동안 허리를 삐끗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 운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뭐 가사 노동이나 아니면 일할 때, 작업할 때 그런 자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코어 컨트롤을 먼저 하면서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또 뭐가 있죠? 무슨 직업군이죠?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호흡법은 흉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자격증 따기 전에 6개월 정도 훈련을 하는 그만큼 중요한 호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로 시간 내서 하시기보다는 지금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하셨다면 지하철을 타든 운전을 하든 일상생활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자세 바르게 하고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일상 속에서의 운동이 여러분들의 허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